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수명 교수입니다. 우리가 참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상담 공부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면서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현재 같이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라버스에 따라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라버스 세 번째 강의를 보시게 되어지면 인격장애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쓴 인격치료라고 하는 책에 학지사에서 나온 이 책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 이제 페이지 53쪽에 이제 인격장애 파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격장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격장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인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에는 인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쓴 다른 책에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PPT로 잘 이렇게 띄워 놓았습니다. 먼저 제가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인격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 장애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동영상 강좌는 아마도 인격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 혹은 세 번째 동영상은 인격장애 관련된 설명을 하고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인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PPT 자료를 보시게 되어지면 인격은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래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사실 사람의 됨됨 혹은 사람의 도덕적인 면 그런 면들을 주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굉장히 이제 좀 학문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주로 전통적인 그런 접근이죠. 이제 현대에 와서 세계정신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을 연구하고 인격적인 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DSM-4, DSM-5 이렇게 계속 연구되어 왔죠. 이건 세계정신의학회에서 사람의 인격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인격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인격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존경하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폴 트루니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의학적인 면뿐 아니라 신학적인 면 또 더 나아가서 통합적인 면으로 인간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인격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사람은 치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인격 전체를 한 면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보고 연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가면적인 인격, 내면적인 인격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혹은 관계적 인격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가면적 인격이란 뭘까요? 이제 여러분 PPT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면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라틴어를 보게 되어지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면인 거예요, 가면. 이게 이제 인격의 1차적 개념인데,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인격, 내 진실을 보기 전에 사람은 먼저 가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포장했는지, 그걸로 먼저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사람의 한 면인데, 사람은 일단 그것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면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가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면적 인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은, 인간은 말이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면적 인격을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말이죠, 제일 먼저 가면적 인격을 훈련받는다고 하면 어떤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1.5세 정도 되어지면 배변 훈련을 받습니다. 똥 오줌을 가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을 혼자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똥 오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냄새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냄새가 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나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면적 인격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심리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잘 훈련받을 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와 너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면적 인격을 잘 훈련받게 이제 되면 나 자신으로서는 이제 전문가로 혹은 탁월성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죠. 이 가면적 인격이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이죠, 직업적 능력입니다.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인격은 내면적 인격이거든요. 이 내면적 인격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이제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악이 있고 자기 속에 이제 부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내가 얼마나 잘 말할 수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잘 노출할 수 있는가, 참 그거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말하면 자기 폭로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충분한 관계를 맺음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낮추면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능력이죠. 물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부분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나는 내 아내의 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좋은 의미에서는 그 아내가 가면적 인격으로 남편에게 잘 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아내가 이제 10년 같이 살면서 자기의 그 맨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부족함을 노출하지 아니한 것은 굉장히 그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건강함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나를 잘 이렇게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내면적 인격을 내가 잘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관계적 인격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관계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이제 그런 능력인데요. 사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능력,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공감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얼마나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게 되어지는 그 PPT 가운데서 말이죠, 제가 이제 도표로 제시하는 그런 PPT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PPT가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어지면 이 관계적 인격은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존중과 공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밀감, 고독과 소외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죠. 하지만 이 관계적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시키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내가 참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내가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된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내가 눈치를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면서 혹은 관계 중독을 만들면서 혹은 집단주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내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제시한 그 일반적인 모습, 또 성공적인 모습, 혹은 또 이제 실패할 때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표를 생각해 보자고요. 치료 목표. 자, 그러면 치료 목표에서
가면적 인격의 치료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면적 인격의 치료 목표는요,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죠. 경계선 유지 능력이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거고, 직업적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내면적 인격의 어떤 그런 치료 목표는요, 자신의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악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회개하는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 자신의 조와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철학이 있거나 원칙이 있거나 혹은 감동이 있거나 가마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혹은 관계적 그런 어떤 인격에 있어서는 진정한 친밀감, 공감 능력, 생산성,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치료 목표로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질은 이제 무엇이 이제 중요한 자질이 되겠습니까? 그 자질은 이제 가면적 인격은 말이죠, 경청이나 대화 능력이고, 적극적인 사고, 대중적 이미지, 유머 이런 것이고, 내면적 인격은 절제나 언행일치, 겸손, 용기, 겉면, 소박, 진실, 사랑받기와 용서, 느림. 관계적 인격에서는 공감이나 직면 같은 상담 기술, 혹은 성령의 열매 같은 믿음, 사랑, 소망, 충성,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면 보상이 따라오는데, 그 보상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가면적 인격을 내가 잘 만들게 되어지면 보상은 내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죠. 내면적 인격은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고 존경과 신뢰를 얻고, 또 고결함과 명예를 얻고, 삶이 만족하고 기쁨이 풍성해지죠. 관계적 인격은 다른 사람이 내게 순종하고 목숨까지 참 바쳐서 충성하고 자신의 삶을 내게 위임하고 사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을 처음 이렇게 강의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더 나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혼자서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쭉 강의를 다시 한번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제게 잘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잘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선 말이죠, 우선 일단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인격에는 가면적 인격이 있고 내면적 인격이 있고 관계적 인격이 있다. 요 세 가지, 요 전체가 통합이 되어지고 이 전체가 잘 이렇게 그 균형이 맞추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인격이 균형과 통합이 부족할 때 이제 뭐가 따라오냐? 인격 장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격 장애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제 혈압을 이야기할 때 얼마에서 얼마 정도는 이제 건강하다, 너무 지나치면 저혈압, 너무 또 많으면 고혈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인격적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아주 통합적이고 균형적 인격을 잘 맞춰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격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은 인격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준단 말이죠. 본인도 물론 고통을 안게 되어지고 남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해를 주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격리 수용을 해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요 다음 강의는 제가 어떤 인격 장애 종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도와줘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